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드디어 이제 1권이 끝났고요. 1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2회독 과정에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2권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권에 가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무슨 법이에요? 공사업법이죠. 그죠? 그럼 이 공사업법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갈 텐데, 이게 앞에 가보시면요. 앞쪽에 가보면 몇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챕터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최근 출제 경향해 봤을 때 공사업법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3문제, 최근 것만 볼게요. 3문제, 5문제. 그러니까 경채 때는 당연히 더 나왔을 거고요. 그죠? 공채 때도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화재조사법과 비슷하네요. 근데 양은 화재조사법이 훨씬 적어요. 근데 공사업법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비해 제가 봤을 때 한 3문제 정도 그 양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5문제 경채 때는 그리고 여기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과 더불어 그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이제 양이 좀 심플하기 때문에 쉬워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제가 그랬죠. 시설법이 제일 어렵고 위험물법이 제일 어렵다. 그럼 공사업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겠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총칙부터 해서 쭉 벌칙까지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법의 목적. 항상 법의 목적이 나온다 그랬죠. 이 법은 소방시설 공사와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자, 여기 보십시오. 시설업에 대한 건전, 발전, 뭐예요? 회사죠, 회사. 회사에 대한 건전한 발전, 그리고 소방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흥.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설업에 대한 발전, 소방기술에 대한 진흥, 이런 것들 나와 있죠. 화재로부터 마지막에 갔을 때 뭐를 한대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공사업법의 보다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조 한번 가볼까요? 정의입니다. 정의는 뭐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자, 목적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 가로치기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면 알고,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의는.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사업법상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시설업이란에서 나와 있죠. 자, 먼저 얘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 제가 업종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그죠? 업종은 뭐예요? 회사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학교를. 소방과를 제가 이제 보통 석사하고 학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제가 했는데 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설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설계가 이제 캐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캐드를 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캐드 그 설계 도면이 넘어가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이제 내가 소방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술 지도도 하고 또 법에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을 또 감리. 그리고 시설법상에 가보면 우리가 방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방염을 하는 업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염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뭐를 보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 업종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방시설업의 종류에는 여기 지금 가보면 큰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뭐가 있대요? 설계업, 암기.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업, 암기.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업, 암기. 방염처리업, 암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계, 공사, 감리, 방염. 그러면 설계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소방시설이란 말이 앞에 깔려 있죠. 소방시설이 뭐예요? 응? 여러분들 소방시설이 뭐야? 야, 이거 대답 못 하잖아, 여러분들. 진짜 내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 거야, 이것도. 소방시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한다? 생각이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소방시설이 뭐예요? 5가지. 뭐야?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이렇게 나와야지. 맞죠, 여러분들? 걔네들은 어떻게 한대요? 설계한대요, 설계.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공사업자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시설 설계업은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계획, 도면, 설명서, 기술계산서, 이런 서류,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다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얘기한대요. 당연히 설계도서가 있어야 공사업자들이 가서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건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건담을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파츠 설명.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여러분들? 건담 좋아한다고? 하여튼 건담을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요즘은 할 시간이 없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설명서가 있으면 그 설명서 보고,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구나. 붙여야 되는구나. 도색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 감지기를 설치하든, 소방시설을 내가 설치할 때, 그냥 가가지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법에 맞게 설계도서라는 걸 누가 그려줘요? 설계업자, 그러니까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계도서라는 걸 작성을 한대요. 그 설계도서 작성하는 영업이 이름이 설계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인은 이거죠. 맞죠? 네. 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소방시설이 뭐라고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맞죠? 자,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자, 보십시오.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자, 설계도서를 보고요. 내가 소방시설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증설, 있던 거 옆에다 짓기도 하고, 개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뒤에 가보면 개설이 뭐고, 이전이 뭐고, 정비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공사업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신, 증, 개, 이, 정. 요 5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공이라고 얘기한대. 시공.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시공. 도면 받아서 공사하는 거죠. 그죠? 공사업.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대. 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데 이걸 원래 누가 봐야 돼요? 아니,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누가 봐야 돼? 우리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 해보셨나요, 혹시? 인테리어를 우리 집에다 만약 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보면 막 합니다, 인테리어를. 그 나중에 가면 또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 뭐 맨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집 인테리어도 며칠이 걸리는데 건물 전체에다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 일을 준 사람이 그걸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대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 걸 발주자라는 사람은 일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사를 해달라라고 일을 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권한을 대신해서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에 맞게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시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죠.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 그래서 적법 시공과 필요하고 플러스 뭐까지? 기술 지도까지. 그죠? 요런 것까지 실시하는 영업을 우린 뭐라고 한다? 소방, 공사, 감리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소방, 시설, 보세요. 여기서 또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얘는 시설 설계업, 시설 공사업이죠. 이게 예전에 원래 시설 감리업이었거든요. 근데 시설에 대한 감리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감리라는 거예요? 공사에 대한 감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공사 감리업. 그럼 이걸 또 시설 감리업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방염 처리업.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방염에 대한 어떤 물품을 처리하는 영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업종,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설법에 가보면 우리가 배웠던 업종 하나가 더 있어요. 소방에 대한. 걔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업. 자, 소방시설 관리업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체 점검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체 점검.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전관리 대행 업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시설업, 여기 업종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즉 소방시설업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소방시설 관리업은 따로 나와 있어요, 법에. 아셨죠? 소방시설업에 소방관리업이 포함이 된다. 절대 아니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2호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누구한테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항상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 됐죠? 다음 세 번째, 감리원이란 공사 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기술자다. 즉 감리업자니까 요 대표가 데리고 있는 누구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야 여러분들? 직원이죠. 그래서 직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감리원이라고 얘기한대요. 즉 감리업자 대표가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리원이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소방기술자. 자, 여기 오십시오. 소방기술자란 28조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요 28조에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또는 자격, 경력 이런 걸 인정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급을 줘요. 당신은 특급입니다. 고급입니다. 중급입니다. 초급입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건 특급이 제일 높은 거죠. 요 순서대로.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얘기한다. 자, 시설업 위쪽에 나와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 인력, 그리고 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얘기한대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우리가 소방기술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가보면 소방시설 관리사 기술자랍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위험물 기능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소방기술자다. 또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소방기술자다. 그리고 소방설비 쪽에 가보면 이제 기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당신은 뭐다? 소방기술자다. 위험물 쪽도 기능장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 같은 경우는 기능사가 없고요. 위험물은 또 기사가 없어요. 기술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체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굳이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시험 문제에 소방설비 기능사 이렇게 껴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위험물 기사 없다고요. 위험물 기술사 없다고요. 기능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도 우린 누구라고 얘기한다? 소방기술자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감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누구라고 한다? 감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5호, 발주자란, 자, 요거 잘 보십시오. 발주자. 자, 발주자는 일을 준 사람이에요. 보세요.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공사 등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공사 등,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얘를 시설 공사 등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도급, 일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설계업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거야. 즉, 일을 주는 걸 도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급. 그럼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발주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도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설계업자가 뭐 예를 들어 제2의 업체한테 다시 한번 일을 줄 수 있어요. 하도급.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하도급이라는 걸 받았죠? 그럼 얘 입장에서 발주자는 얘가 아니다. 누구다? 이 사람이다. 왜냐면 원래 일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가 아니다. 수급인, 받은 사람이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아래로 주는 이 사람은 발주자가 아니다. 발주자는 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항에서 규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기본법,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법에 대한 법률, 위험물법에 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외에는 저쪽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쓸 거다.
자, 그리고 뭐 청장은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고, 뭐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업자는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 등을 수행하여. 읽어보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증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에 대한 영업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에 대한 업종입니까? 소방, 시설, 설계업에 대한 업종이 될 거고. 그죠? 두 번째,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맞습니까? 우리가 얘를 시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업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점검 및 유지관리.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업이 하는 거죠. 근데 관리업은 시설업이 아니다. 방역업 오케이.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사항으로 만든 것은 이 법은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혁신지능, 뭐였어요 아까? 혁신지능이었죠, 그죠? 혁신은 아니고.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견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 요거는 목적 그 자체니까. 근데 목적을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자, 공사업이란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나와 있죠. 설계업이란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 계산서, 서류 작성 영업. 3번 발주자란 설계시공 감리 방역을 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및 도급하던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이런 개념으로 한번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감리업 나와 있죠.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품질 시공 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시설업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4조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자, 그럼 요 전체적인 틀을 제가 한번 위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시설업자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시설업자는 당연히 뭐 설계업체가 될 수도 있고, 공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방염이 될 수도 있고, 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맞나요? 기술인력이나 뭐요? 자본금. 그럼 기술인력이나 자본금을 내가 법적인 기준에 딱 맞게 갖춰서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가요? 시도지사한테 가져가는 거죠. 시도지사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요, 협회라는 거 보세요. 등록은 시도지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근데 중간에 꼭 누가 끼냐면 협회라는 사람이 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체죠, 그죠? 그래서 협회에 갖다 내는 거야. 협회에 갖다 내면 협회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서류를 시도지사가 다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협회 쪽에서 이거를 쭉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거를 7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미비돼 있는데, 잘못돼 있는데, 그러면 보완해, 다시 해와라. 며칠? 10일 이내에 보완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이게 제대로 7일 이내 송부가 됐어요. 그럼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됐으니까 경유해서 15일 이내에 뭐를 내주래요? 증이나 수첩. 그러니까 증이나 수첩이 나왔다라는 건 당신은 뭘 해도 됩니다. 이 사업 해도 됩니다. 라고 뭐를 받는 거야? 허락을 받는 거지. 이거 자체가. 증 수첩을 발급받는 것 자체가. 그죠? 자, 재교부. 3일 이내 재교부 신청하래.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증이나 수첩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의해서 분실이나 훼손, 이게 증이나 수첩을 내가 분실이나 훼손을 어떻게 보면은
사유가 생긴 거죠. 그죠?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가 찢어먹었거나. 그죠? 그럼 3일 이내 재교부 신청 나와 있고 변경 신고는 30일. 변경사항 변경 후 5일 이내 재교부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재교부 신청 분실 훼손했다는 건 3일. 변경 신고를 했으면 그 변경된 내용이 다시 찍혀서 나오는 날짜가 5일. 그러니까 이런 큰 틀 있죠. 여러분들 특히 이런 거, 요거 밑에 있는 내용, 이런 거는 다 뭐하고 똑같아요? 관리업하고 동일합니다. 관리업도 이랬거든요. 관리업도. 네. 근데 뭐 이런 날짜들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업을 등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등록을 했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증거 수첩 며칠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재교부 신청이라던가 또는 변경 신고 후에 증거 수첩 다시 발급받는 이런 날짜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본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1항 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여러분들 이 공사 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예요, 여러분들. 설계라던가 시공, 감리, 방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하고 싶대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업종별로 설계면 설계, 공사면 공사, 감리면 감리, 방염이면 방염. 자, 뭐를 갖추래요? 자본금. 야,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본금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기술 인력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서 누구한테 등록하랍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뭘로 정하는지 뒤에 나와요. 이따가.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업을 요청을 한다. 등록을. 업종별 영업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요 표 같이 들어가 있어. 두 개가. 영업범위.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이런 서류에 관련된 업무는 다 행안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령. 등록 신청,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 행안부령으로 들어가 있더라.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고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49조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가보면 지방공사, 그죠? 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그죠? 지방공단 이런 곳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요 공사 등을 그냥 할 수 있대요. 네, 이런 내용은 아직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통령령 요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랬죠. 업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요거 다 어디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 지금? 별표 1에 나와 있다. 그래서 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 여기 2항 보세요. 지금 공사업만 나와 있어요. 즉 설계 아니고 감리 아니고 방염 아니죠. 맞습니까? 별표 1의 기준을 갖춰서 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공제조합, 그죠?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 20%입니다. 20% 자본금 기준의 20% 현금의 예치,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주래. 그러니까 여윳돈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놓으래요, 여러분들? 예치를 해놓으래요. 여윳돈을 몇 프로? 최초 자본금의 20%.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요 정도? 100분의 20? 100분의 20 정도? 20%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뭐 30%나 40%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혹시나 이제 공사업종이 어떻게 됐을 때? 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임대를 받았을 때도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넣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볼 건 없고요. 100분의 20 공사업에만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3항에 가보면 시도지사는 4조 1항에 따른 등록 시청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한다. 자, 그러면 그 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 해주면 안 되는 기준이 이런 거. 등록 기준을 못 갖췄대요. 또는 출자 확인서, 아까 돈 있죠? 돈? 그 확인서를 제출을 못했대요. 그리고 등록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별표 1에 가보면 여기 별표 1이에요. 별표 1.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업종별로 뭐가 나와 있어요? 등록 범위가 나와 있죠. 영업 범위라던가 또는 이제 기술 인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봤을 때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설계업이 나와요. 무슨 업이요? 설계업. 자, 모든 소방 업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좀 큰 업종이 있고 조금 작게 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자, 큰 업종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일반 업종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내가 설계업을 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좀 크게 하고 싶어. 내가 통이 커. 그럼 전문업을 내야 돼. 전문업. 그게 좀 더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회사는 일반 업종을 내면 돼요. 그럼 내가 전문업을 하고 싶다. 전문업. 그럼 기본적으로 기술인력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인력으로 기술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보조는 한 명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 모든 소방시설의 설계를 다 할 수 있대요. 아셨죠? 자,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 가보면 일반은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기계나 전기. 요 기계가 뭐고 전기가 뭔지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기술사 또는 기사인데 소방설비 기사라는 자격증에 가보면 기계 분야가 있고 전기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기계 분야 자격증을 가진 기사만 있으면 되고 보조는 한 명이래요. 근데 굳이 기술사를 가지고 일반을 내진 않겠죠. 기술사 가지고 전문 낼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 기사 가지고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전기를 내고 싶어요? 그럼 이 기계 자격증을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전기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자,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요 영업 범위거든요. 뭐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럼 일반 업종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 아파트 기계. 응? 근데 요거 잘 보십시오. 제어는 못한대요. 일반 쪽에서. 아셨죠? 아파트 기계, 그리고 연면적 3만. 그리고 공장은 1만. 기계. 근데 여기도 제외고. 자, 여기 뭐예요? 제조소 등이죠? 기계, 다 기계죠. 근데 여기는 재현, 제외란 말 없죠. 왜요? 제조소 등에는 재현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거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만 재현, 제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현, 제외를 또 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그리고 얘를 전기 쪽으로 갔을 땐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전기로만 바꿔주시면 돼. 전기로만 싹 체인지. 그리고 전기에는 재현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현은 기계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밑에 가보면 비고에 자, 기계 설비가 뭐고 전기 설비가 뭔지가 나와요. 그럼 읽어보실 때 이 정도. 자, 보세요. 기계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 SP, 물분무 등 5개 소화전. 그죠?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들 무슨 설비예요?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소화 설비. 맞죠? 그리고 여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구조 설비 일부. 맞습니까? 자,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 이건 소화용수설비죠. 그리고 얘는 뭐야, 여러분들? 활동설비 일부죠. 일부입니다. 일부. 이걸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지만 느낌상으로. 그래서 여기 일부 들어간 것만 여러분들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 자, 나머지는 그럼 다 전기 분야거든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 쭉 통감까지. 얘가 다 무슨 설비예요? 경보 설비. 이런 것들이 전원 들어가는 설비거든요. 전기 들어가는 설비. 그리고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거 피난구조 일부. 그러니까 피난구조 설비에서 전기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 전기 있어야 등 켜지죠? 그죠? 이런 애들.
그리고 콘센트나 무통, 소화활동 설비 일부, 이것도 전기, 활동 설비. 나머지 활동 설비는 다 뭐예요? 기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뭐 하고자 할 때, 설계하고자 할 때 위에 전기나 기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2 볼까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 1명 또는 기계 분야 기사와 전기 분야 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두 개를 보통 같이 내거든요. 자, 같이 내고 싶으면 기사 있죠, 기사. 기사를 기계 1명, 전기 1명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를 쌍기사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쌍기사. 그럼 쌍기사 가진 사람 1명, 이 사람이 전기도 가지고 있고 기계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 1명으로 요 두 개 업종의 주된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뭐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쭉 갔을 때 밑에 가보시면 요거 4번, 4호 보조기술 인력 아까 제가 1명씩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냥 보조 인력으로 바로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방공무원인데 3년 맞습니까? 그리고 자격수첩이라는 걸 발급받은 사람. 이 자격수첩이 아까 얘기했던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조기술 인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자, 무슨 업종이에요? 공사업종입니다. 그럼 공사업종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시설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계업은 했고 이제 공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등록 조건 한번 또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